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제 방송 일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청와대 수석이 지금 5명 중에 일단 3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3명 인사평을 해드리겠고요. 노영민 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일체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지금 3명만 바꿨는데요.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 그 다음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수석, 사회수석에는 김재남 현 기후환경비서관이 승진 발령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핵심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게 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앞방송에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나 가야 바꾼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과연 정부 여당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영민을 통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있는 충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분노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 국정 전반에 대한 실패에 따른 국민의 불만과 분노, 노영민이를 충북지사로 내세우겠다는 것이 정권의 이익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정권의 이익이 중요한지, 아니면 국민의 이 뜨거운 따가운 민심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민심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천심에 거역해가지고 충북지사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정부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평의 핵심은 조선일보의 신뢰성을 볼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표를 일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노영민 실장의 거취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청와대가 입을 뻥긋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유임시키겠다고 하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배경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면면에 관해서는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잘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최재성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아마도 많이 알 겁니다. 4선을 거친 민주당 의원이고 여당의 대변인, 사무총장을 했고 본래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분이에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 배짱도 크고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여당에서는 상당한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 평가를 받는 분이고, 특히 추진력이 강하고 기획력도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이번 청와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공식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무수석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계속 거론돼 오고 있었고, 이 막판에 이 최재성 정무수석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박수현과 이 최재성 차이가 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후반지 강력한 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176석을 가진 여당 입장에서 협치보다는 뚝심 있게 그냥 밀어붙이겠다, 야당 103석밖에 안 되는데 무시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강한 추진력, 그야말로 이 박수현 전 의원의 경우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화하다, 이런 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저돌적인 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밀어붙이는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최재성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야당을 별로 건전한 정상적인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국정과제 남은 2년 동안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정책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감사원 골수, 감사원 출신 직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래서 인사검증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것이 청와대 측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민정수석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앉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이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의 관계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검찰 손보는 작업, 이것은 추미애의 전공으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추미애 능력을 미루니 지금 추미애가 좀만 더 밀어 제끼면 윤석열이가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사인 아니냐.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이런 거는 민정수석보다도 법무부가 앞장서서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정수석은 순수한 감사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했고 이러다 보면 결국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레임덕 현상이 얼마나 이 급속도로 빨리 올지 그리고 심화될지 아무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면 맨 먼저 우려되는 것이 공직기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임덕 현상 우려되는 지금 현 초기 단계에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잡겠다. 그래서 공직의 이제 일종의 지금 검찰 내에서도 공포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워낙 서술이 시퍼렇게 인사의 칼자루를 추미애가 흔들어대니까 검사들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 안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는 공포 분위기가 공직사회를 엄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의 역량, 전문성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의 경우에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걸 보면 시민사회 수석 지난번에 있었던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특정 종교계와의 관계는 강하고 나머지가 상당히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평가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인사의 핵심 노영민인데 노영민을 빼고 인사한 거 흔히 얘기해서요. 안 꼽는 찐빵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된 인사, 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해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해석하듯이 이거 틀림없이 언론에서 노영민이 어떻게 됐냐 물어볼 텐데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지침을 받아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 얘기는 지금 들끓는 민심의 이 분노를 아직도 청와대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청와대 기강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김조원 민정수석은 어제도 출근을 별로 안 했고 어제 물론 휴일이지만 그리고 오늘 또 이 수보회의에 유일하게 일괄 사표를 낸 수석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보회의에 불참했고 감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굉장한 큰 자리인데 말이죠. 아무리 지금 여론이 나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참석할 건 참석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공복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민정수석의 수배의 참석 불참을 용납한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그야말로 이 리더십 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력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상이다. 더군다나 김조원 민정수석 이 청와대 고위직들의 이 메신저 방에서도 단톡방에서도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메신저 단톡방 나가는 거 좋아요.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이니까. 그러나 대통령 주재 회의 우리 국민들한테 그 회의 장면이 전부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통령한테 이거는 항명한 거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레임덕 현상이 바로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학계의 유명한 정치평론을 잘하는 분이 있죠.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과감한 정책 기조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는 땜질 인사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김재원 민정수석이 이렇게 뒤끝을 장렬시켰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심과 동시에 대통령의 통수권 누수 현장을 부채지는 아주 이 엄중한 공직기강 우회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단하게 청와대 관련 인사의 사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청와대 수보회에서 대통령의 정세, 상황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대통령이 정세 인식,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이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좋다고 그러고 특정 산업 분야가 줄줄이 빠지고 있는데 좋아졌다고 그러고 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상황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수보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엄중한 수보 회의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 전반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수석 비서관들의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정국이 굉장히 위험수위에 지금 빠져 있고 정책의 실패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의 전세 인식이 정확해야만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국을 굉장히 제대로 보고 있구나. 대통령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러한 이 안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 민정수석 불참했다는 거 대통령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강제라도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것도 통치권 누수 현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부동산 대책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 이 실패한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 인식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게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너무나 정말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해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이 부동산 대책 지금 효과가 잘 발휘되지 않고 있고 7월 10일 날 나온 대책도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잘못된 대책은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라. 이렇게 지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냐.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정책을 내놨고 이 자유시장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지나친 정부 개입 이러니까 이 3.1 천하 부동산 입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이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현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4대강 효과 검증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금 4대강 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자. 지금 때가 지금 이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지금 효과 검증할 때입니까? 지금은 피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피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4대강 보호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전세인식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